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래 살면 내 집 될 줄 알았는데 수억 원을 더 내란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곳곳에서 들리는 잡음들입니다. LH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내세우는데 문제는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면서 감정평가액 자체가 수억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강남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만나 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7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부지 수용이 변수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안을 두고 민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부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가로 중소형 아파트는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하면 환승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이을 예정인 동북선. 13.4km 길이의 노선에 환승역 7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의 정거장을 설치합니다. 동북선은 강남과 강북, 수도권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발전의 시작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반 시설이 완충되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구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북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이달 28일부터 공사가 가능한 일부 구간부터 착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굴착에 대비해 공사 구간 내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기와 통신선, 각종 지하 지작물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사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은 이때부터 본궤도에 오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용지로 사용 예정인 운전면허학원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학원 용지를 소유한 두양주택과 수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서울시는 학원 용지의 3분의 1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주택은 용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건 토지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 지침을 근거로 보상을 못하겠다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지가 이제 25% 이하일 경우에만 배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3분의 2가 남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학원을 좀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대형 학원은 안 되고요. 1종하고 2종은 되더라고요. 시 관계자는 만약 운전면허 학원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위원회를 여는 등 수개월간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 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 1순위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인 노원구와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 갈매동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악재냐 호재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정부가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83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면 최대 2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공릉동 민심은 얼어붙었습니다. 골프장과 통하는 하락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구간, 대책 없이 아파트만 늘린다면 교통난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여기에 노원구는 이미 임대 아파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여기가 안 그래도 별내에서 오는 차가 되게 막히거든요.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 갈매동 지역은 정부의 향후 계획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고 육군 사관학교까지 이전하면 이미 택지 개발을 마친 별내, 갈매지구에 더해 대규모 신도시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내동이나 여기 갈매 지금 지구가 좀 비싸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고 아무래도 이제 택지 개발이다 신규 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오래됐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제 막 개발 소식이 들려온 만큼 첫삽을 뜨기까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서울시와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억 1,3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입니다. 지난달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상계주공 5차 31.9제곱미터는 지난 11일 6억 6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여 만에 1억 원이 넘게 상승했고 구로구 주공 2단지 32.3제곱미터는 4억 7,800만 원에 거래돼 올 초에 비해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전용 면적 40에서 62.8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LH가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사에 의한 분양가도 나왔지만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분쟁조정위원회도 열렸는데 강남의 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감정평가사 2명의 분양가 산정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되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너무 높고 고분양가입니다. 예. 전국 10년 공공임대 최고가의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주민들께서 강남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셨다고요? 네, 구제를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배경에 대해서? 네네. 저희 강남 7단지는 예. 처음에 청약 입주할 때 당시에 소득 제한과 재산 제한을 모두 다 받고 청약 입주하여 저희 청약 통장과 청약 특별 공급권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입주하여서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예. 저희가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감정평가라는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어떤 주변 시그널을 저희가 받게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장외 집회를 한 2년 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장외 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한테 국토교통부나 네. 또한 공기업인 LH 측에서 저희한테 조기 분양을 통하여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5년차가 되는 시기에서 저희한테 조기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회장님, 구체적인 좀 수치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얼마나 막연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최초 주택 가격은 2억 7천에서 8천 사이가 되는 거고요. 저희 네. 전체의 세대를 보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주택도 있긴 하지만 그는 원주민의 토지 대체를 받은 거고요. 네. 저희가 2억 8천에서 지금 현재 분양가가 나온 거가 저희가 9억 9천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이가 네. 크네요. 네. 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LH는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그 불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회의 2시간 전까지도 분쟁 조정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감정가액을 받기 전에도 제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LH 분정 조정에 의해서 다뤄봐라라는 그 결과문을 받았었고요. 예. 그래서 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그 분쟁 조정위에 LH가 반드시 참여해서 저희와 같이 대화를 하는 그 자리를 갖고자 했으나 LH에서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예. 우리한테 보여주는 자세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자, 이 주민들께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2, 3주 후면은 조정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주민들과 입장이 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28일도 단체 미팅도 했고 네. 또 어제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단체 집회를 원래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 해산 명령으로 저희가 단체 집회는 할 수는 없으나 입주민의 1인 릴레이 시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강력하게 저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도 저희가 그 단체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도 저희 단지가 사실 저희 일반 입주민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또 기관추천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부 분양까지 저희가 생애 최초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공급으로 된 한 70%가 넘는 입주민이 거주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저희가 다 정부 정책으로 모집이 돼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계속 투쟁을 네. 진행하기로 어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모쪼록 양쪽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간격이 좀 크긴 합니다. 자, 대표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순정 씨 연결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서울시는 오늘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9월부터 단축된 교육으로 재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동향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30일 0시 기준 전국에선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이 7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14,269명입니다. 서울에서는 3명이 추가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1,59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이달 초부터 발생했던 강남 사무실과 강서구 요양시설, 송파구 교회 등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서울시가 어제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시는 지원 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392만 원 이하에서 474만 원 이하로 조정되는 겁니다. 또 가구마다의 상황을 고려해 위기 사유 기준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9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 구분 없이 기준보다 단축된 4시간짜리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문정지구로 현재 법조타운과 업무단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문정지구 일대에 행정기관이 포함된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서울 동부구치소 이전을 끝으로 법주단지가 조성된 문정 도시개발구역, 이른바 문정지구입니다. 개발 면적 55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법주단지뿐만 아니라 3천여 개의 기업이 들어선 업무단지도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문정지구 일대에 행정기관이 포함된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정주인구와 경제인구에 비해 행정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정지구 내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의 공공지원 용지 매입을 시작으로 행정과 복지, 문화, 일자리 시설을 품은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구 예산은 330억 원. 하지만 문정지구 개발 부담금으로 229억 원이 들어와 사실상 100억 원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 시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정지구에 3천여 기업이 입주하고 유동인구가 월 28만 명에 달하는 등 정주 및 경제인구가 급속히 늘어났기에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송파구는 지난 2013년 복합 행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지구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부지 매입 시기도 덩달아 미뤄졌습니다. 매입 시기를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이 징수되는 시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매입도 함께 지연되었고 이번에 취득을 다시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건 올해 초. 지난 6월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재는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 구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이 마무리되면 송파구는 시행사인 SH공사와 올해 안에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착공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4년이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중랑구가 추진 중인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최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거공간과 결합된 창업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중랑구의 신경제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내동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건립 예정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공간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 동시에 구는 창업지원주택 114호 건립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요.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 플랫폼, 벤처기업 입주 공간 등이 결합된 창업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중랑구 신내 3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창업지원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벤처오피스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재 이 일대엔 지식산업 1센터가 준공해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SH본사 이전도 예정돼 있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지식산업 2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기존 지식산업 1센터와 양원지구 자적시설 용지 등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기업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창업지원센터와 어떤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구는 SH공사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 오는 2022년 착공,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구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설조례에는 무엇보다 갑질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 설비 등 기본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경비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게 행정적으로 인해서
인권보호 노력이 부족한 단지에 대한 페널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를 벌여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갑질 사례가 발생한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합니다.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경비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한편 강북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구로구는 물론 서울시와 영등포구, 고양시 등 지자체의 인권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야간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8일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 강제 집행 허가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금액의 7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조합이 2차례 강제 철거를 집행했으나 교인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지역 공립초중고교 일반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2021학년도 서울 지역 초중등교사 1,128명을 축소하는 가배정 방안을 최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도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명에서 2명씩 줄여야 한다며 이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진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고 서울의 감축폭도 필요한 감축 수준의 3분의 1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1억만) 있으면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평생 맛있는 것만 먹고 살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된 넓고 작은 아파트 한 채에 4억 원, 노른자 땅 아파트 한 평 가격에 1억 원. 그런데 저희 아이도 1억 원이면 차도 사고 집도 사는 줄 알고 있는 현실이 요즘 말로 우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